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 강의 1537페이지 로마자 5번의 특수한 임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혼장 임치, 대체물, 예를 들어서 곡물, 기름, 술의 임치에 있어서 수침이 임치된 물건을 동종, 동량의 다른 임치물과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할 때에는 임치된 것과 동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치를 혼장 임치라고 한다. 혼장 임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따라서 소비할 수도 있으며 이 점에서 소비 임치와 다르다. 혼장 임치에서는 임치인이 재고 채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임치물의 일부가 멸실 등 손상되어 마지막으로 반환을 청구한 임치인에게 반환할 수량이 부족하거나 손상된 것만 남아있는 때에는 수취인은 채무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밖의 통설은 이 경우 피해자인 임치인이 다른 임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 소비임치. 소비임치는 임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수취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수취인은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소비임치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취인에게 이전되고 수취인은 동종, 동실,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게 되는 점에서 소비대체와 같다. 따라서 민법은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소비대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38페이지. 그러나 소비대체는 차주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데 비하여 소비임치는 임치인을 위하여 임치물을 보관하게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소비임치에 있어서 반환시기에 관해서는 소비대체에서는 달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반환시기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해야 돼. 특약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계약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업 의의 및 법적 성질.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금변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반환하는 후 반환 시기에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예금계약. 예금계약의 성질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설은 대체로 소비임치라고 하나 소비임치에 가까운 독자적 계약 유형이라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소비임치라고 한다. 또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예금계약이 유물계약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나 근래에는 긍정설이 우세하다. 그리고 판례도 유물계약설에 견지해 있다. 양가로는 성립시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돈을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한다. 양가로 디귿 예금주의 결정. 김영식 예금의 경우에 예금주의 결정에 관한 판례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의한 금융 실명제의 실시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 그리고 2009년에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변화되었다. 금융실명제 전에는
명의화를 불문하고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자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라고 하였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하기를 한 예금 명의자를 긴급명령 소송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하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 계좌에 관하여 그 명령 시행 후에 1539페이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일단 2002년 판례는 그렇고요. 그 뒤에 대법원이 자본화합의체 판결로서 예금비 결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즉,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 계약서에 예금비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따라서 본인이 예금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 명의자의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등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예금 기관의 출연자 등과 같이 실명 확인 절차에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 명의자와의 예금 계약을 규정하여 예금 명의자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합치하는 등의 기회적인 경우를 제한해야 했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금융실명제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률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른다. 양가로 이을 기타 판례에 의하면 이는 긴급명령이나 법률의 규제는 비실명 금융거래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긴급명령 제3조 3항은 단속 규정일 뿐만 아니라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비추어 출연자와 예금주의 명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상 명의는 출연자의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반환 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가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의 양도를 불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 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예금비 결정에 관한 판례 양가로교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 계약서에 예금비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의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의 예금계약을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 청구권을 귀속 시 1540페이지 키에 따른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 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 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사이의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의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계약을 파기한 사례. 양가론이은 금융실명자 하에서의 위와 같은 예금비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 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아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계좌 이체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업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 점포 간의 송금 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에게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 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정보,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 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 원장의 입금이 기록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이 이익은 얻을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가론 이유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자금 이체를 하여 예금 원장의 입금에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송금의뢰인의 차고에 자금 이체의 원인 관계 없이 입금된
1541페이지 것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인에게 수취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기하는 것이 신치기관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양가르띠 이와 같은 원리는 출금 계좌의 예금자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 이체에 대하여 지급 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 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에 한 바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이 지급 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 계좌의 예금을 유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 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양가로 1에 송금의뢰인이 착오 송금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이 직접 송금액에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인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기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이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 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의 송금의뢰인의 실수로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의 수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지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양가름이요.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계좌이체에 의한 예금 성립시기를 예금 원장의 입금의 기록이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며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뜻이므로 통일금융기관의 지점 간의 계좌이체가 아닌 전금의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서 예금의사로 입금을 함에 있어서 아직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금융기관의 다른 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전금의 방식으로 입금 지점에 자금 이체를 하고 그 입금 지점의 담당 직원이 그러한 입금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때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담당 직원이 이와 같은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예금 반환 청구권을 표정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그에 맞추어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원장이 입금 기록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 예금채권에 관한 판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이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을 준 합의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1542페이지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유출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계산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 채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이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 중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했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기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의 예금 채권 반환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수한 인치로서 혼장 인치와 소비 인치 보았고 예금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